안녕하세요. 남달라면의 우석부동산 오우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주 네오비 독서지향에서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지 못하고 영상을 찍고 SNS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원포인트 레슨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굿나이프,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께서 지은 책인데,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그래서 거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은 책입니다. 그럼 굿라이프,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라이프,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의 제목을 왜 굿나이프로 정했는지를 말하는데, 책 제목을 굿나이프라고 정한 이유는 행복을 순간의 기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행복은 순간의 기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행복이기도 하는데, 행복이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대인들은 좋은 기분으로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삶으로의 행복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굿 라이프라고 정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 굿 라이프에서 행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이란 첫째, 즐거움. 행복은 자기만의 기분이 좋은 상태, 즉 굿 필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의미, 자기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자기의 평가가 들어가고, 또한 만족감, 그래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산다든지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충만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설렌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책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행복은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단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다면, 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설렌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심리주의자의 기술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로 명상을 한다거나 감사한 일을 세어본다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주의자의 기술 해가지고 쉽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환경주의자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자유자재로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좋아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잘하면 좋아할 가능성이 높겠죠.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연구를 통해서 본 결과 행복은 한 사람의 내면의 이상적 자기, 또 현실적 자기, 당위적 자기 중에 역할, 의무, 책임, 조심, 경계, 현상유지로 대표적인 당위적 자기의 브레이크보다는 꿈이나 비전, 이상이나 열망으로 대표되는 이상적 자기라는 엔진을 달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비교하지 않는다. 만나면 기분이 좋은 친구가 있고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좋아서 만나면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교가 되는 친구 중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시험 점수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비록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만나면 기분이 좋은 친구, 다시 말해서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네요.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추구할 것인가? 이 또한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카트에 쓸어 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전적 이득을 주로 담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네요. 다음은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 사람이다. 소유를 하더라도 그 소유가 제공하는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보다는 소유를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는 것, 사는 것이 달라지면은 사는 것, 사는 것도 달라진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이유는 사는 것,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여기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를 늘려서 타인을 위협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늘려서 관계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정체성 결핍을 은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추구하고 결정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돈으로 경험을 사서 삶의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돈으로 시간을 산다. 돈으로는 시간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유쾌하지 않은 의미도 느낄 수 없는 일들을 아웃소싱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역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을 벌어주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가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끔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운전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는 등 자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차모 대표님이 생각이 나더군요.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여기 책에 보면은 그래프 Y축, X축을 따지면서 복잡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행복한 삶이란 여행을 자주 하는 삶이다라고 쓰는데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얘기죠. 여행을 가면은 먹고 수다 떨고 또 걷고 노는 행위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행은 행복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답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소소한 즐거움들을 더 자주 경험하려고 일상을 재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소확행의 삶을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번째로 비움을 채운다. 비움으로 채운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혹시 시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을 내주면 역으로 시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과 일상에 묘수를 부린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관한 심리주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쉽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을 다르게 배치하는 환경주의 기술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이 10가지 삶의 기술을 따라 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도 행복이라는 것이 늘상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굿 라이프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